자, 우리 대장 비트코인이 4월달 1억 돌파 이후 6개월 만에 1억을 다시 돌파하러 가고 있죠. 10월달 월봉을 윗꼬리 캔들이 아닌 아랫꼬리 캔들로 상승 마감해준다면 4월달 상승분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대장의 상승에 힘입어 우리 시바이누 코인도 어느 정도 상승하는 듯 보여지지만 대장과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못해 크게 본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보여지죠. 하지만 이건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분명 4월달 불장만큼 비트코인은 상승했지만 알트코인들은 이렇다 할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 오늘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상승 이유와 이렇게 상승하는 비트를 알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ETF 개방 이후 유독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둔 투자자들의 행보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만 보더라도 작년 초 저점 대비 약 5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자들도 많이 진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통 금융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매집하고 있는 추이이다 보니 유동성이 비트코인에만 집중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즉 낙폭할 때 더 낙폭하고 상승할 때 덜 상승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특히 여기에 있어서 알트코인들의 상승 매개체라고 볼 수 있는 이더리움에서 그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꽤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이더리움 하락 베팅에 꾸준하게 밀고 가고 있다는 건데 그 수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이며 이더리움을 1000개 이상을 보유한 대형 고래 주소 수들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들마저도 이더리움을 떠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반면 1년 이상 비트코인 고래들의 보유량은 약 67만 개 이상으로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이더리움 수요 또한 비트코인으로 점유율이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보니 알트코인들은 낮은 유동성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은 줄어들고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해도 비트코인에만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 알트코인의 상승이 나오지 않게 되고 있는 거죠. 최근 고트코인부터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라 볼 수 있는 무댕 가치 시총이 비교적 낮은 밈코인들이 크게 주목받고 있고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올해 밈코인 성장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소액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짧은 기간 비교적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몰캡 밈코인 섹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트 수급이 들어오려고 하면 바이낸스 상장, OKX 선물 마켓 상장 등 여러 방면으로 움직여야 하지만 이렇게 밈코인 섹터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넣고 있다 보니 근본 있는 프로젝트의 유동성 저하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에만 점유율을 가져다 주고 있고 우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풀려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더리움 NUPL 기준 이더리움 홀더들은 그렇게 큰 수익도 큰 손실도 보고 있지 않은 어중간한 스탠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집단은 지난 2주간 지갑 주소수가 297가에 증가했네요. 반면 100개 미만은 2629개나 감소되었는데 이 집단은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 혹은 밈코인 생태계 등등 분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려면 아직은 기다려야 할 시기로 보이며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을 때 최근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모든 선물 계약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지난 3월 강세장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다는 건 하반기 강세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전제해에 우리는 중요한 임계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며 점진적으로 탐욕적이고 대대적인 과열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으로 유입된 순자본은 218억 달러로 데이터상 지난 3월 강세장만큼은 아니지만 7개월간 조정 끝에 바닥을 쳤던 유동성은 꽤나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현 시가총액 또한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우리는 하락을 두려워하기보단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다가오는 상승장의 기회비용을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또한 이제는 우리 코앞으로 일주일째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는 급격한 시장 충격이 늘 존재했기에 공격적인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현재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수를 열어두고 리스크에 초점을 맞춰서 트레이딩을 진행해야 할 시기이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은
시장에 소규모 투자자들이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나 느린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 사이클 대비해서 투자자들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이들의 보유량이 바닥을 찍고 지금처럼 증가하던 시기는 사이클 관점에서 상승장을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기관들과 고래들은 비트코인 축적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지난 7개월간 맞이한 하락장으로 인해 이를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개미들은 중앙화 거래소 매매를 포기하고 파생상품 시장 혹은 DX 거래소로 자금을 옮기며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초스몰캡, 즉 아까 말했던 소형 밈코인들을 공략해서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드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매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미국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대선을 앞두고 크게 둔화한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시장 테마 영향으로 인한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저하됐다고 볼 수 있고 미국뿐 아니라 바이낸스를 참고해 보아도 지난 10일간 매도세에 비해 매수세는 굉장히 저조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다기보단 대선과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묵직한 지표 발표로 인해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 대선 이후 연말에 유심히 지켜볼 만한 이슈 하나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2월 12일 주주총회 안건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적극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률적으로 접근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몇 가지 근거로는 첫 번째, 성공적인 투자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중 빼먹을 수 없는 기업은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주가 가치를 매우 큰 폭으로 끌어올렸으며 특히 지난 현물 ITF 승인 이후 급격하게 상승했고 1년간 약 50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채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5년 만에 주가는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비트코인만으로도 이미 수조 원대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되겠지만 이들은 2분기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760억 달러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회사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년간 비트코인 채택으로 주가를 5배 이상 끌어올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년간 30%밖에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했습니다. 빅테크 호황기라 볼 수 있던 시기에 아무리 대형주더라도 30% 상승은 매우 저조한 편에 속하며 2040년 3월 말 기준 마이크로소프트 총자산은 4,840억 달러 대부분이 미국 국채와 회사채인데 인플레이션율을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지난 1년간 약 150% 이상 상승이 나왔으며 이들의 현금성 보유자산 76억 달러의 10%인 76억 달러 규모만 비트코인에 채택된다면 그 가치는 10조 5천억 원 규모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묵직한 재료가 될 것이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이 시간 문제인 이유는 1대 주주는 뱅가드, 2대 주주는 블랙록입니다. 2대 주주인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를 개방시키고 코인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9월 AI 인프라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40조 원 대규모 펀드 파트너십을 맺은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에게 그리고 각자 먼 미래의 펀더멘탈과 저평가된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들의 비트코인 매입은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거대한 세력이 하나 더 생긴다는 건데요. 모두들 챗GPT 아시죠?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있는 챗GPT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해보면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 역사 같은 게 써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 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 수 없어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근데 여기 밑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대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룻은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 1200% 이상 오른 걸 볼 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날짜도 20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룻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받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030년도 약 80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동안 플룻들에게 감사했고 이제 코인은 곧 끝날 거야. 종료 전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해. RWA가 그 끝이 될 거고 이 코인으로 8000%의 수익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하다.
이게 24년 8월 18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8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8월 18일 이후로 2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8,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8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8천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 사이트에 나온 8,000% 오를 수 있는 종목 한 분 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